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는 과연 뭘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진행하는 것은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그리고 사례관리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사례관리 모델, 사례관리의 구성요소, 사례관리 과정까지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관리는 사회복지나 건강이나 교육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이나 가족, 그룹 등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사례관리는 5가지의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문제인식 및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이나 가족, 그룹 등의 문제를 인식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원인, 영향력 등을 파악을 하고,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목표는 개인이나 가족, 그룹 등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이 될 수 있으며, 또 세 번째, 계획이나 수립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필요한 자원과 지원 체계 등을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실행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활동을 실행을 하며,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하며, 평가는 실행된 활동을 평가하고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례관리는 위의 5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개인이나 가족, 그룹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서 개인이나 가족, 그룹 등의 복지를 정진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에서 사례관리의 기원은 1963년 미국의 지역정신보건법 제정으로서 탈시설화 정책이 시도됨으로써 시설 보호에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만성질환자의 지역사회 보호와 적응을 돕기 위한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탈시설화는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에서 권한이나 책임, 자원 등을 지역사회 또는 지방정부 등 지역적인 단위로 이양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탈시설화는 중앙집중화된 정책과 결정을 지방 단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자유를 가지며 지역적인 상황에 더 적합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탈시설화의 목적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며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여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 수립과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집중화된 체제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지역적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시설화가 지역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쟁과 경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의 차이가 크거나 지방정부의 능력에 따라서 성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효율성과 평등성을 유지를 하면서 지역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탈시설화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저서와 논문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가 소개가 되고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재가복지와 지역사회복지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사례관리가 사회복지학이나 간호학과 관련 실천 분야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은 사회인구학적 변화와 복지국가의 재정적인 위기와 탈시설화의 영향과 서비스의 단편화와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증대와 복지체계의 변화 등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인구학적인 변화입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의 발생과 사회인구학적인 변화 등으로 인해서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기능상에서 장애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나 즉 지적장애, 정신질환, 신체장애, 노숙자, 에이즈 환자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지만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부담은 더욱 가중이 되었으며 이러한 클라이언트와 가족을 위해서 자원을 개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의 재정적인 위기를 살펴보면 복지국가의 위기 논쟁을 불러일으킨 1970년대 국가 재정의 위기는 정부의 공공지출 규모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였으며 때 맞춰서 불어닥친 오일쇼크 파동으로 국가 재정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일쇼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오일쇼크는 석유 공급에 발생한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석유 공급량이 감소를 하거나 석유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일쇼크는 1970년대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서 유명을 하며 이때는 아랍-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의 주요 석유 생산국들이 석유 생산을 일시 중단하거나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석유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등했겠죠. 폭등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불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일쇼크는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책을 수립을 마련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전략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석유 생산국과 수입국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석유 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각국은 국가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보건정책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요. 이 보호계층에 대한 보호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및 비공식 지지를 조정하는 사례관리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절감시키는 수단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 보호계층이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요 보호계층은 사회적, 경제적 또는 건강적 이유로 취약한 집단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 그리고 빈곤, 식량 문제, 그리고 주거 어려움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집단을 말하며 두 번째,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서 인종, 그리고 국적, 성별, 연령 등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받는 집단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 취약한 집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해서 취약한 집단을 말하며 이러한 집단에는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경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는 환경오염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단을 말을 합니다. 요 보호계층은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인 대처가 필요한 집단으로서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요인을 파악을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계층에게는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보호 계층에 대한 보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및 비공식 지지를 조정하는 사례관리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비용을 절감시키는 수단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화의 역량입니다. 자, 탈시설화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에서 권한이나 책임 자원 등을 지역, 사회 또는 지방정부 등의 지역적인 단위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탈시설화란 지역사회와 분리가 된 수용시설에서 제공이 되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시설병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자 생활인들을 시설로부터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려보낸 것을 말을 합니다. 탈시설의 영향으로 퇴소한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많은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가 개발되었음에도 그들의 다중적인 욕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서비스의 분산성,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 부족, 그리고 시설 퇴소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동기 부족 등의 문제가 제시가 되자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탈시설화하고는 조금 다른 목적이지만, 탈시설은 일단은 어떤 기관에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을 이제는 기관을 떠나서 각자의 생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단편화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사회복지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장된 결과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은 증대된 반면 서비스 전달 체계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단편화되었으며 서비스가 중복 제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서비스는 특정 서비스를 한정된 범위에서 특정 사람에게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서비스가 단편적이고 세분화되어 있고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산이 되고 단편화된 서비스를 조직화하고 통합하여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서비스 조정 기능을 담당할 사례관리 시스템과 사례관리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시스템은 조직이나 기관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개별 사례를 추적을 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주로 법률이나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며 사례관리 시스템은 해당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업무 처리를 위한 일정 및 할 일, 목록, 문서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사례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정보와 관련하여 서류나 일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진료 이력과 처방 정보를 관리하여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 시스템은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며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관리자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이용을 하여서 해당 기관이나 조직에서 발생한 각각의 사례를 추적하고 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사례관리자는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사례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클라이언트나 환자 등과의 의사소통을 담당을 합니다. 또한 업무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사례관리자는 주로 법률,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며 법률 분야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상담 및 소송 과정에 하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례를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사례관리자는 고객과의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높은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관리 시스템과 사례관리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정대입니다. 대인복지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인 지원 체계와 지원망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원 체계와 지원망 등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사회적 지지망의 개발과 연결이 중요한 계획 기법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 대인 서비스 체계 내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제공되는 비공식적인 지지와 공식적 서비스를 통합하여 주는 적절한 기재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와 비공식적인 지원 체계와 지원망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사례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의 변화입니다. 대규모 생활시설과 생활인원의 계속적인 팽창으로 더 이상 국가가 이런 제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자 생활인구에 대한 책임을 민간 부분으로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의 지역사회 내에 공식 그리고 비공식적인 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새롭게 강조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례관리는 이러한 복지체계 및 대인적인 사회 서비스의 변화에 부응을 하여서 전문적인 실천 부분에서 등장한 구체적인 실천 양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스톱을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한 9분 정도만 뒷 배경을 음악을 넣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기관별로 혹은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복지 여건의 미성숙과 공식적인 시스템 부재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착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사례관리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개념은 시대와 국가 그리고 활용 분야와 실시 주체 및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이를 일관되게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조 등의 사회 환경의 변화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례관리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과 주요 서비스 제공자들을 연계하여서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조정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관리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을 비롯한 클라이언트들이 의료나 법률 및 사회 사업 서비스와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례관리를 보호관리 또는 보호조정 또는 서비스 조정 또는 서비스 통합 또는 서비스 관리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사회복지사협회는 사례관리를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서비스 대상자에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한 통합적인 사회복지 실천 모델로 정의를 하여서 지속적인 보호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이 기관의 서비스 범주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욕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들을 연결하고 조정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관리의 목적입니다. 사례관리의 목적은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이 되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원할 것이고 비용 부담자의 입장에서는 사례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중요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만족과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입니다. 사례관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원하는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과정인데, 사례관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보호의 연속성 보장입니다. 사례관리의 대상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보호를 받거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례관리를 통해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개인의 욕구에 반응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거나, 서비스의 시작인 전화통화부터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용이 가능한 자원을 알아도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서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격이나 규정이나 절차 등에 관련된 장애 요인을 제거를 하여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정보 제공과 의뢰, 그리고 자원 개발과 연계, 그리고 자원 활용 역량 강화 등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성을 향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통합성에 대한 정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과 지역사회의 자원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양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 서비스와 자원이 서로 연계가 되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례관리는 파편화되거나 중복되는 서비스 간 조정을 통해서 통합성을 정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제고입니다. 사례관리자는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관리 과정에서 주요 결정은 사례관리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에서 결정을 하며, 외부 전문가와 슈퍼바이저를 포함한 통합회의 개최도 중요합니다. 사례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을 하고 지속적인 개선 등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입니다.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례관리는 성과관리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습니다. 사례관리의 전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 과정과 결과 모두가 평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 202페이지 사례관리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모델은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논리적인 체계이자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 모델은 사례관리 내용과 전달 방법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새로 계획을 하는 사례관리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관리 모델은 임상적인 접근을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서비스의 관리에 대한 기능이나 행정적인 기능을 중시하는가, 그리고 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1차적 현장인지 아니면 2차적 현장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밥을 안 먹었더니 글자가 어른어른하게 잘 보이지 않네요. 자, 그래서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자신의 서비스 대상과 소속된 기관의 성격에 적합한 사례관리 모델을 정립을 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실전 모델을 살펴보면 맥과이어의 모델 분류로
전통적인 장기 모델과 관리 보호 단기 모델, 그리고 일반 사회 복지 모델과 그리고 전문 사회 복지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전통적인 장기 모델은 관리 보호 단기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전통적인 장기 모델은 치료될 수 없는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건강 문제나 정신 보건 문제를 다루는 전통적인 사례 관리 모델입니다. 복합적 인과관계를 추구를 하고 비판적 예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비관적인 예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고 장기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자원의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 사회복지 모델은 전문 사회복지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일반 사회복지 모델은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사례관리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한 사회복지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조언을 피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역량 부족 문제가 한계로 적용을 합니다. 전문 사회복지 모델은 특정 영역과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사례 관리자와 전문가들 간의 업무 공유가 중시가 되며 이들 간의 조정과 팀워크가 중시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관리의 복합성 수준에 다른 분류는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만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